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복수 문제 풀어보셨죠? 이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 자, 1번부터 풀어보죠. 자, 옳은 것 찾기인데요. 갑이 A 부동산에 가등기가 걸려있대요. 자, 이거 팔아요, 못 팔아요? 팔아요. 자,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가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자, 이거 알고 들어와요, 모르고 들어와요? 알고 들어오는 거죠. 예, 만약에 나중에 본등기를 치면, 자, 걔는 어떻게 돼요? 예? 가등기를 걸어놨는데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 산 사람은 나중에 본등기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자, 말소 무슨 말소? 아니 가등기가 있었고 그거 보고 샀다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직권말소. 이렇게 조심스러워. 예, 직권말소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분할 수는 있다. 나중에 말소 당한다. 자, 두 번째, 갑의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이 말은 불법 말소됐단 말이죠. 자, 불법으로 말소되면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불법 말소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자, 말소 회복. 말소 회복하면 되죠. 불법 말소는 회복시키면 되는 겁니다. 뭐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전 등기 효력 순위를 그대로 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법 말소는 회복하면 된다. 소멸하지 않는다예요. 자,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여기까지. 자, 이 부동산 누구 거예요? 갑 거죠?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자, 이거를 을한테 팔라 그러면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등기를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직접 을이 보존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거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그래서 갑의 등기가 생략됐기 때문에 맨 앞에가 생략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이거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4번.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했다. 그럼 갑을 병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때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이 갑에게 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자, 직접 청구하려면 자, 3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죠. 3자 합의만 있으면 사법상, 민법상 최초에게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청구는 못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가버렸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기왕 넘어갔으면 유효다 그랬죠. 자, 다 틀리겠어요. 자, 5번 지문의 포인트는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가 있어요. 그럼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자, 가등기만으로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죠. 임시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는 추정력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자, 2번 문제. 영구보존장부가 뭐죠? 자, 영구보존. 당연히 등기. 자, 등기 기록이죠.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그죠? 또 이게 다 없어져 버렸으면 이제 폐쇄 등기. 자, 폐쇄 등기도 역시 영구보존이죠. 또 넓게 보면 등기부를 인정하는 거 뭐 있어요? 매, 도, 공, 탁. 자, 여기 기억나셔야 돼요. 매, 도, 공, 탁. 자, 매가 뭐예요? 매매 목록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자, 도는 뭐예요? 도면, 전부 일부. 자, 일부를 팔아요, 빌려요? 빌릴 때, 일부 빌릴 때. 이때 도면 들어가는 거죠? 자, 공 뭐예요? 공, 공동, 담보, 목록. 그랬죠. 그랬더니 공동 담보, 목록. 자, 매는 매매, 목록. 자, 공은 공동 담보, 목록. 자, 이거 목록 몇 개 이상? 2개 이상. 목록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렇죠? 탁은 탁. 신탁, 신탁 원부. 자, 얘네들도 넓게 보면 등기 기록이니까 다 영구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 여기 있네. 등기도 있고 신탁 원부 있고 도면도 있죠. 자, 기타 문서 접수장 뭔지 몰라도 하여튼 등기는 아니에요. 등기 아니니까. 자, 기타 문서 접수장 대충 잘 모르겠으면 몇 년 같아요? 자, 다시 신청서 또는 신청정보는 몇 년? 5년이고요. 그죠? 5년. 5년짜리는 신청서, 신청정보로 딱 끝나면 5년이에요. 여기는 지금 신청서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5년은 아닌 거야. 5년은 무조건 신청서로 끝나야 돼요. 아니면 신청정보로 끝나든지. 요것만 5년이야. 딴 건 안 돼. 5년은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신청서도 아니고 등기록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10년 아니면 1년이거든. 출중한 찍는 거야, 이제. 요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10년 같아, 1년 같아. 그러니까 느낌이 좀 세 보여요, 약해 보여?
예, 세요. 이게 10년짜리 10년짜리야. 하여튼 연구는 아니야. 연구는 아니야. 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시죠. 등기 기록은요, 누구든지 열람할 수가 있다. 자, 등기는 누구든지 열람, 누구든지 증명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2번에 보시면 등기예요, 아니에요? 이게 등기다, 아니다. 등기가 아니다. 등기가 아니다 말이죠. 자, 요거는 열람은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는 부분만 열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도면과 매매 목록은 등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등기죠. 자, 등기. 이거는 아무나 돼요, 관계인만 돼요? 아무나 되죠.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 예,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이 뒤에를 이제 사기를 친 겁니다. 도면과 매매 목록, 매도, 공탁, 전부 다 등기 기록이니까 누구나 신청 취지만 있으면 열람할 수가 있다예요. 다시 부속 서류는 관계인만 열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자, 3번은 등기부가 나왔습니다. 자, 등기부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 정도 난 거 아니면 이 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라고 했죠. 만약에 법원에서 등기부 갖고 오라 그러면 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내요. 그죠? 등기부를 법원에 보내라 그러면 등기소에서 야, 전쟁 났냐?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네, 4번은 자, 이거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부르는 경우, 자, 법관의 영장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전쟁이 안 났더라도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등기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등기는 법원에서 암만 불러도 안 나가죠.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부르면 이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자, 여기 나오면 신청서 또는 신청 정보 나왔죠? 자, 그럼 몇 년? 5년. 그죠? 신청서 신청 정보 5년이에요. 정답은 2번만 맞는 거죠. 자, 다음 4번 봅시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이거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전유부분. 전유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조상 공용, 또 규약상 공용. 그래서 구조상 공용과 규약상 공용이 있어요. 그죠? 구조상 공용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규약상 공용은 등기가 된다. 자, 일단 이것부터 외우셔야 돼요. 공용 부분은 구조상 복도. 구조상 애초에 구조가 같이 쓰게 돼 있어. 복도. 이거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규약상 공용은요, 사실은 전유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면 등기가 있어요. 표제부도 있고 또 갑구도 있고 또 을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는데 대신에 누구 거가 아니고 규약상 같이 쓰기로 했으니까 갑구를 말소시켜 버려. 자, 여기서 전유부분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내는. 자, 그럼 누가 일로 보낼까요? 전유부분이 또 그러네. 어떡하지? 괜찮은데? 자, 이거 보내는 거는요, 갑구의 소유자로 써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소유권의 등기 명인 그래.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보내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인 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에다가 그 취지를 쓰고 갑구를 말소해 버리고요. 을구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서를 받아다가 을구도 말소시켜 버립니다. 됐죠? 자, 근데 만약에 규약이 폐지됐대. 규약 폐지됐으면 누구 거? 취득자 거. 자,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취득자가 갑구를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없어진 갑구 여니까, 자, 그 갑구 여는 걸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지금 4번에 보시면 규약이 폐지됐어요. 자, 그럼 누구 거다? 취득자 거다. 그럼 얘는 자, 바로 내 거죠?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자,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요. 요 표제부에다가 규약상 공용이다라는 내용을 써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갑구에 써 있는 그 소유 명인이 단독 신청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공용 부분이니까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 각구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 권리 전부 다 말소 표시를 하는 거죠. 표제부만 남긴다라는 소리예요. 다 맞는 말이고 지금 4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전 등기로 바꿔 써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문제 봤고요. 자, 이제 이번 주 진도 나가보죠.
네. 네. 요즘에 유튜브에 제가 그 영상 올리고 있는데 보고 계세요? 좀 뭔가 이렇게 조회수가 빵 터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조바심이 좀 나고 있어요. 예. 유튜브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 자, 우리 오늘 등기 총론 들어갈 겁니다. 총론. 우리 교재 보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96페이지. 자,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것부터 볼 겁니다. 자,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조금 하고 싶다. 조금 하고 싶죠? 자,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개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가장 원칙은 신청. 자, 두 번째 촉탁. 자, 세 번째 직권. 자, 네 번째 명령.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개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합니다. 자,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당사자. 자, 당사자가 어디 가세요? 등기소 가서. 자,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우리 등기 좀 해주셔 라고 요구하는 게 신청 등기죠. 이게 가장 원칙이고요. 자, 촉탁은 누가 한다? 관공서. 자, 관공서가 누구예요? 관공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 좀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 둘 다 구조가 똑같아요. 등기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건데, 자, 누가 요구하냐가 다른 거예요. 신청 촉탁은 거의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청 촉탁이 없어도 등기관이 그냥 알아서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직권이요. 자,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건데, 자, 등기관이 왜 하겠어요? 자, 등기관이 왜 직권으로 알아서 등기를 할까요? 이거는 법에 네가 그냥 해야 돼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건 법률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아무 때나 안 해준다. 그죠? 직권 등기죠. 명령 등기는 반드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 이 신청이 이유가 있을 때 없을 때, 이유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이럴 때 법원에서 이유 있는데 해드려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방법 중에 지금은 촉탁 요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촉탁 할 겁니다. 촉탁. 자, 촉탁은 누가 한다? 관공서 한다. 그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배웁시다. 자, 촉탁 얘기를 해볼게요.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란데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자, 둘이 같이 가면 등기소에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 신청. 그죠? 예. 요거를 제가 똑같이 한번 더 할게요. 똑같이. 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짠. 예. 그래서 붙여넣기. 짠. 야,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놀리는 거 아니죠, 지금? 예. 그래서, 예. 에이, 뭐야.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됐어요? 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관공서예요, 관공서. 자,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러 가는 거죠. 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쪽에 권리자, 이쪽이 관공서래, 관공서. 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관공서가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한대요. 그러면 신청이요, 촉탁이요? 신청이요, 촉탁이요? 신탁? 다시. 자, 관공서가 권리자래. 국가나 지자체가 부동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청이라고 봐요, 촉탁이라고 봐요? 네? 촉탁이요? 그럼 관공서가 의무자래. 그러면 신청이요, 촉탁이요? 신탁? 왜 이렇게 곤란한 거만 물어보냐고? 네, 다시. 자, 관공서는 등기관이랑 친해 안 친해? 친해. 그러면 쏙닥 할까? 정식으로 할까? 쏙닥. 그럼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요. 그렇죠? 자, 여기도 보세요. 친해 안 친해? 친해. 쏙닥 할까? 정식으로 할까? 쏙닥 해. 그 무슨 등기요? 촉탁 등기요. 그래서 어찌됐건 당사자로 꼈으면 쏙닥 해준다고. 그러나 자, 얘들이 촉탁을 안 하고 공동신청을 하겠대. 공동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청한다 촉탁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뭘 봐주나 볼 거예요. 뭘 봐주냐. 자, 관공서가 의무자래요. 얘는 등기 필정보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인감증명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다시. 자, 얘는 일반인이죠? 인감증명 낼 필요가 있다. 자, 등기 필정보 낼 필요가 없다. 자, 등기 필정보는 촉탁의 경우에는 이러나 저러나 낼 필요가 없어요. 자, 인감증명은 불공평하지만 등기필정은 일단 촉탁이면 면제시켜줍니다.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다시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등기 절차는 관공서 촉탁으로 개시될 수가 있다. 이때 관공서 누구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라고 했죠? 자, 촉탁에 의한 절차는 실질이 당사 신청과 다름이 없다. 똑같단 말이에요. 일단 해달라는 거 구조에서는 똑같단 말이죠.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과 촉탁은 비슷하다. 대신에 촉탁은 쏙닥쏙닥 하니까 좀 많이 봐준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게 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일 때, 또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의무자일 때. 자,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이다, 촉탁이다. 그죠? 이 거래 당사자로서 들어온 상황이죠? 그럼 촉탁인데, 이거 공동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자, 당사자로 들어온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자, 이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요 얘기를 할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그럼 다시 한번 요거를 요대로 하나 더. 짠. 예, 됐죠? 막 그냥 똑같이 막 나와. 예,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예. 자, 이 상태예요. 똑같죠? 자, 여기서는 조금 또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관공서가 없어요. 예, 둘이 그냥 공동 신청하는데요. 이 녀석이 등기소에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어떡하죠? 공동을 못하잖아. 못하면 얘는 어디 가요? 법원 가겠지. 법원 가요. 법원 가서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면 이기면 뭐가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되겠죠? 자, 이행 판결에서 승소했으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얘가 단독 신청으로 등기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2번 C한테 넘어가 버렸대. 그럼 소송하는데 금방 끝나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오래 소송하는 중간에 싹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소를 했는데 누구한테 이겼죠? A한테 이겼죠? A한테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C한테 내놔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상황에서는 일단 C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돼. 그럼 C를 상대로 소송하는데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팔겠어요? 팔겠지. 그러니까 이거 뭘 건다? 가처분 건다. 자, 가처분. 자, 어디 가서? 법원 가서 거는 거예요. 법원 가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거 C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A 상태에서 C가 들어오기 전에 B가 법원 가서 일러 가지고 2번 가처분하고 거는 겁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지금 2번이죠? 그러면 B가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한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럼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건다라고 하면 똑같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다시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다. 그럼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도 주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을 원한다. 너 소유권 딴 데 팔지 마. 라고 소유권을 가처분을 걸었으면 그거는 주등기로 걸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가처분 걸었어. 가처분. 요 가처분을 걸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미리 임시처분으로서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가처분에 대해서 판사님이 자, 가처분 결정을 내려줘 안 내려줘? 네? 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원 가가지고 잘난 척하면 판사님이 배기 싫다고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안 소송을 가든 가처분을 가든 판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바짝 엎드려야죠. 분명히 얘기했죠? 바짝 엎드려야 그랬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얘가 좀 사람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가처분 결정을 내려줬어. 그럼 얘가 신나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관 가처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각하돼요. 이거 신청이 아니라 자, 어떻게 들어와라? 촉탁으로 들어와라. 자, 이렇게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를 집어넣게 돼 있죠. 요거는 반드시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예요. 요걸 내가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각하된다. 그렇죠? 자, 다시 갑니다. 자, 그게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촉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청으로 집어넣으면 각하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또 갑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게 압류 거는 거예요. 이제 경매 들어가는 거. 내가 지금 돈 못 받았다. 경매 거는 거. 요것도 법원에서 촉탁을 놔야 돼. 그렇죠? 경매. 그래서 만약에 등기를 떴는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있다는 거 걸려 있으면 덥석 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싼데 그러면서 덥석물 큰일 난단 말이죠. 예. 자,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이 중개사가 되시겠죠? 깜짝 놀라. 예, 중개사 될 거죠? 예, 이제 10월 말에 시험 보면 이제 바로 합격이면 중개사 되는 거죠? 중개사 되면 이제 경매 이것도 대리 한다며. 매수 대리도 한다며. 그럼 수수료도 얼마 받기로 정했다며.
좀 전 얘기해요? 그럼 경매 절차도 빠삭하겠죠? 아, 그것까지는 아니야? 예. 그래서 만약에 자 내가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법원 가가지고 경락받으려고 그죠? 5억을 집어넣었어. 그죠? 예, 남들은 다 1억 넣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 거야? 남들은 다 1억 넣는데 나는 5억 썼대. 예? 내 거예요? 언제부터? 대금 완납시. 대금 완납시. 자, 5억을 어디다 넣어? 법원에 넣어요. 법원에 5억 넣으면서 법원에 뭐라 그래? 아, 2억만 쓸걸. 예? 법원에 5억 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예? 내 거다. 그럼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 자, 법원에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어디다 내? 법원에 낸다고. 이걸 나 신나가지고 등기소에 등기관 나 소유권이죠. 그럼 어떻게 돼? 각하된다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돈 받았으니까 야구 해드려라 라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 매각에서 경락으로 저 사람 거 됐다 라고 뭐 해준다고요? 촉탁해 준다고. 그래서 경매 관련된 등기는 전부 다 촉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 거 됐죠? 그럼 이제 어디선가 들어본 말소 기준 권리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로 저당권이 1순위에 누가 있었대. 그럼 그 뒤로 쑥 들어온 애들 어떻게 해? 다 이제 내 거잖아요. 이 부동산. 말소 기준 권리 이후로 다 소멸하잖아요. 그 등기들 어떻게 해? 에? 어떻게? 어떻게? 자, 촉탁 말소. 촉탁 말소. 자, 경매에 관련되면 다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또 신나서 직권 말소 올라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촉탁이에요. 경매 관련 다 촉탁이에요. 예, 됐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경매죠. 이 관련된 건 전부 다 촉탁으로 진행됩니다. 자, 또 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후요. 만료 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어디 가서 일러? 법원 가서. 판사님도 지금 이거 좀 해주셔야 돼. 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떻게 한다? 촉탁으로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또 뭐 압류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뭔가 이렇게 뭐 돈 못 받았나 보다 라는 느낌 오잖아요. 세무서에서. 그럼 세무서니까 관공서니까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래. 이걸 우리가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요. 여유 걸려서 각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두 개의 촉탁을 봤어요. 자, 이 경우는 거래 주체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촉탁은 촉탁인데 공동 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드시 촉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를 신청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각하된다. 자, 만약에 깜빡 실행되면 자, 무효 직권 말소. 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상황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대.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신청했대. 어떻게 해요? 각하지. 근데 깜빡 신청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됐대. 어떻게 해요? 무효 직권 말소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촉탁 등기의 특징을 좀 볼 겁니다. 자, 촉탁 등기는 쏙닥쏙닥 하니까 많이 봐준다 그랬어요. 저 특징, 촉탁 등기의 특징이란 건 많이 봐준다. 이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많이 크게 봐주는 게 우편으로 등기 촉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여기서 우편으로 우리가 자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각하예요. 우편 등기 신청은 안 됩니다. 자, 우편 등기 촉탁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관공서는 등기관이랑 친하니까 쏙닥쏙닥 촉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다음 등기필 정보는 낼 필요 있다 없다. 등기필 정보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관공서가 권리자면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낼 필요가 없어요. 관공서가 의무자면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낼 필요가 없어요. 자, 두 가지 다 어쨌든 낼 필요가 없다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두 가지로 제가 나눠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거나 요거 이제 요게 한 가지고요. 자, 두 번째.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권리자로서 촉탁한 경우. 자, 두 가지다. 자, 하나는 관공서가 상대방은 권리자인데 청구에 의해서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거나, 자, 두 번째는 관공서가 권리자가 직접 되어서 촉탁하거나. 자, 어느 경우가 됐건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는 없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관공서가 지금 의무자죠? 그럼 등기필 정보 낼 필요는 없다. 자, 관공서가 권리자죠?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낼 필요는 없다.
요거를 지금 두 가지로 써드린 겁니다. 어쨌든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인감증명은 불공평합니다. 인감증명은. 자, 국가나 지자체래.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라면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 이때만 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상대방은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인감증명이죠.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자래. 인감증명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네, 국가나 지자체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인감증명을 내야 된다. 여기 지금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2번과 3번으로 나눠서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거는 만들어 준다는 소리예요. 만들어줘.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대신에 완료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는 국가한테 안 준다. 자, 다음 요거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국가나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자, 세금을 지금 안 냈나 봐요. 그래서 체납 처분으로 세무서가 압류를 촉탁한대. 그럼 세무서가 압류를 짓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요. 상속 등기 할까 말까? 아버지 재산을 어차피 지금 세금으로 뺏길 상황이죠. 상속 등기 할까 말까? 상속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얘가 지금 뭐 보니까 세금 낼 거 다 계산하니까 완전 손해야. 그러면 들어 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세금으로 뺏어가 못 뺏어가? 뺏어가죠. 그럼 상속 등기야 상속이 안 하니까 누가 대신하겠어요? 세무서가 하겠지. 세무서가. 자, 누구를 대신해서?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인을 가름하여 쓰는 거예요. 자, 상속인을 5글자로 뭐라 그래? 포괄승계. 포괄승계인을 가름하여. 그럼 상속 등기나 각종 변경 등기,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압류를 함께 촉탁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당연히 세무서가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체납처분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하셨을 경우 이 경우는 상속 등기를 못 한다고 X. 체납처분 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하셨을 때. 그죠? 그럼 세무서가 이거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위를 해버린다니까. 해버리고 압류를 걸고 뺏어버린다. 저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왜 마치 뭐 죽었으면 못한다라는 식으로 놔버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름해서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가처분 얘기하는 거죠. 자, 가처분.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침해하는 등기 말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전부 하면 틀립니다. 자, 전부 다 지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처분 얘기로 또 넘어가 보죠. 어디 갔니? 네,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압류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가압류. 자, 여기 보시면 갑구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자, 소유권을 잡아놓은 가압류. 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주등기로. 가압류 등기는 가처분과 다르게 해요. 돈이 나옵니다. 돈 얼마 받을 거야? 라고 할 때 잡아놓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렇죠? 자, 가압류 돈이 나와.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가처분에는 돈이 나와 안 나와? 돈이 안 나와요. 그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유재석. 자, 지금 채권자가 누구죠? 박명수. 자, 박명수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가 원한다. 빨리 나한테 내놔라. 그럼 얘가 순순히 안 준 거죠. 순순히 줬으면 그냥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을 텐데 안 주니까 소송을 해버린 거죠. 법원 가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요날 뭐 해줬다? 촉탁해 준 겁니다.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역시 주등기입니다. 다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도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도 주등기. 그렇죠? 자, 가처분 등기가 촉탁됐어요. 자, 소유권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때 자, 유재석이 딴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3번 해가지고 새로운 소유자 김구라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자, 만약에 나 관둘래라고 하면 이 가처분만 말소 촉탁하고 딱 치워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소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자, 최종 끝까지 소송해서 이 사람한테 이겨버릴 수 있죠? 이겨버리면 얘 어떻게 해? 자, 박명수가 가처분 걸고 소송해서 유재석한테 이겨버렸어요. 그럼 이 지금 여기 3번 김구라 어떻게 해? 네? 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람이 가처분 걸어놓고 소송에서 끝까지 가서 본 게임 가서 이겼어요 유재석한테. 그럼 판사님이 얘한테 뭐라 그럴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면 내 거 내놔 라고 자 유재석으로부터 박명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말소 무슨 말소? 그러니까 그 직권말소 하지 말라고. 그 직권말소 아니라고. 어떻게 해?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말소요. 누가 단독 신청해? 박명수가. 얘는 졌는데 뭘 단독 신청이야. 자, 얘가 자 단독 신청 2개 넣어요. 2개. 하나는 내 거 내놓으셔. 쟤 쫓아내셔. 얘가 단독 신청 몇 개? 2개를 동시에 넣어요. 동시에. 그러면 등기관이 자 이 사람 이름으로 넘겨주면서 요걸 어떻게 해요? 말소 처리해 주겠죠? 그럼 요거 지워지면서 이 사람한테 이전되면서 등기관이 동시에 서비스로 이 가처분을 직권말소해 줍니다. 자, 뭐를 직권말소해줘요? 가처분. 이 가처분은요, 다른 가처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3번, 4번에 누가 가처분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과 비교하려고 그 가처분, 해당 가처분 또는 당해 가처분. 그 당해 가처분 말소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자, 요게 직권말소예요. 예. 근데 얘를 뭐라 그럴까? 얘를 뭐라 할까? 얘를 단독 신청 말소하잖아요. 뭐를 단독 신청 말소한다? 침해하는, 그치? 침해하는. 그거 침해하는. 그 가처분 권리를 침해하는. 그죠? 침해하는 제3자 권리 말소는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말소. 그죠? 그러면 등기가 한 번에 같은 날 3개가 들어옵니다. 3개. 자, 하나는 내 거 내놔 박명수. 쟤 쫓아내 김구라. 그러면 요거 2번 가처분은 직권 말소. 등기가 따다닥 한 번, 3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오나 보고 싶죠? 짠, 이렇게. 자, 따다닥. 3개요. 자, 따다닥. 요 2개는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 2가지 날짜가 같은 날이죠. 신청이 2개 들어왔습니다. 요 신청은 판결을 받아가지고 박명수가 단독 신청을 2개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워라. 단독 신청 말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등기 내놔라. 박명수. 그러면 이제 등기가 서비스로 가처분 목적 달성했다. 요거 2번 가처분은 직권 말소한다. 6번. 그래서 따다닥 하고 3개 들어왔죠.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여기 보여요. 따다닥이야. 따다닥. 3개요. 자, 내 거 내놔. 단독 신청. 자, 이겼으니까. 승소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침해하는 등기. 전부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침해하는 등기. 침해하는 등기 말소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2개. 자, 2개를 동시 신청합니다. 박명수가 단독 신청 2개를 따닥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이거 따닥 해주면서 자, 그 가처분 말소는 어떻게 해준다? 직권 말소. 그래서 따다닥 하고 3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요거 2개는 접수일자가 나오고요. 요건 접수일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직권 말소니까. 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지문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똑같이 갑의 A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걸려 있대요. 요거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죠? 예, 김구라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저 처분할 수 있다.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여기까지.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 그죠? 지금 가처분 걸어놓고 이겼으니까 단독 신청으로 이전 등기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 신청한다고 X. 자, 왜 틀렸어요?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침해하는 걸 지우는 거지 전부 다 지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럼 지금 완전 이겨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가처분 등기 어떻게 해? 그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그 가처분 요거. 그 가처분 또는 당해 가처분 또는 해당 가처분. 그죠? 그거 말소는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자, 이렇게 가처분 등기가 실행될 때 거기다가 돈을 쓴다 안 쓴다? 돈은 안 씁니다. 자, 돈은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가압류에 쓴다. 가압류에 돈이 나오지 가처분에는 돈이 써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5번에 보시면 관공서가 상속재산 자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요거 압류 등기는 촉탁으로 세무서가 거는 거죠. 근데 상속재산이니까 돌아가셨다는 소리예요. 그럼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안 하면 상속인을 대신해서 자 권리이전과 상속을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썼죠? 예.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상속하면서 바로 압류를 잡아갈 겁니다. 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처분 얘기해봤고요. 자, 방금 설명드린 거 유재석, 박명수, 김구라 나와 있는 거 교재에다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저 문제 한번 보죠. 21-1번. 관공서가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다. 자,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촉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죠. 네. 만약에 촉탁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등기의 부동산 표시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안 맞는데, 그럼 실행한다, 각하한다? 실행한다, 각하한다? 실행한다. 자, 수리할 수 없다, OX? X죠. 촉탁이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경우에는 봐줍니다. 우리가 신청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각하당해요. 그죠? 요거는 촉탁이니까 실행을 해줍니다. 자, 바로 틀렸고요. 두 번째, 촉탁하는데요. 우편으로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네,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권리자 청구를 받아서 촉탁한대요. 그럼 등기 필정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죠? 촉탁의 경우 등기 필정은 면제시켜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4번 지문에선 요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래의 주체로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로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촉탁인데 공동 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썼죠. 촉탁인데 이 경우는 공동 신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청이나 촉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촉탁은 신청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대신에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특칙을 적용해 줘서 많이 봐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아니면 신청이나 촉탁이나 비슷하게 처리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다 맞고 1번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자, 다음 자 2번. 자, 여기 이제 방금 박명수 등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갑소유 A 토지에, 자, A라는 토지입니다. 이거는 이 땅이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근데 을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걸어놨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을 걸었어요. 이게 두 번째. 자, 가처분이 두 번째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자, 정이 가압류를 걸었어.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자, 1번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의 경매가 들어왔어. 이게 네 번째. 자, 순서대로 들어왔죠?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서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그렇죠? 자, 하나씩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미리 이걸 전제로 잡으셔야 돼. 가처분이 딱 걸렸잖아요. 가처분 걸렸죠? 그러면 순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을의 저당권이 걸려있어. 을.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병의 가처분. 가처분이 걸려있죠? 가처분. 자, 병이 가처분 걸었어요. 그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가압류. 자, 가압류가 자, 정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지금 포인트란 말이죠. 가처분이 지금 기준. 그 위에 저당권 있고 뒤에 가압류 있어. 그러면 얘가 이겨야지 얘기가 돼요. 얘가 소송에서 져버리면 뭐 문제 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얘가 소송 이겨버렸어. 이겨버렸으면 얘는 건드려 못 건드려. 2번이 이긴 거니까 1번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2번 가처분으로 1번을 지울 수는 없어요. 선순위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지운다 못 지운다? 지운다. 자,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그치, 단독 신청 말씀. 이거 욱하고 직권 말씀 올라오면 안 된다는 소리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4번에 경매가 걸려 있는데 이 경매 등기가 여기서 나온 거래. 여기 걸린 거래, 이렇게. 그러면 이 경매는 가처분보다 선순위요, 후순위요? 요 경매만 본다면 가처분 후순위죠. 근데 이 경매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있잖아. 그 백그라운드가 선순위죠. 그렇다면 이 가처분으로 저당을 못 지우니까 거기 걸린 경매도 못 지운다가 된 거예요. 자, 요거를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아무리 뒤에 들어왔지라도 이 경매가 이 가처분 다 선순위 저당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요거를 못 지우니까 요 경매도 못 지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이 3번이었고 그 이후에 그 3번 저당으로부터 경매가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다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 아니야. 단독 신청 말소. 됐죠? 근데 가처분보다 먼저 있는 거죠? 이걸 못 지우면 이것도 못 지운다. 대신에 지금 지우는 건 뭐예요? 3번. 얘만 단독 신청 말소. 그죠? 네, 이겼으니까. 그럼 2번 가처분 어떻게 해? 2번 가처분은 어떻게 해? 이건 직권 말소지.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직권 말소. 그죠? 그 가처분 말소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배웠었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지금 틀로 딱 잡아놨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이 문제가요. 이거 이외의 사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딱 세팅이야, 이거.
딱 세팅이니까 가처분 기준으로 위에 거 하나 넣고 밑에 거 하나 넣는 거예요. 그래야 못 지우는 것도 있고 지우는 것도 있지. 뻔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 있지만 못 지우는 게 나오려면 무조건 가처분 앞에 있는 걸로부터 연결이 돼야 돼. 그래야 못 지우게 되잖아요. 그래야 문제 구성이 돼요. 이외에 다른 걸로는 문제 구성 못 합니다. 그럼 가처분이 걸려 있으면 앞에도 하나 뒤에도 하나 이래야 문제가 구성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고 읽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얘가 지금 가처분을 걸었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있는 거 있고 그보다 나중에 있는 거 있고 그 나중에 있는 것 중에 이 1번으로부터 연결된 경매도 있고 그럼 딱 세팅이 요 세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그 A 토지에 대해서 자, 병이 원래 소유자를 상대로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승소했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전 등기 신청 승소했나 보지? 그럼 옳은 것은 그랬죠? 그럼 이 친구 가압류 3번 가압류. 자, 3번 가압류. 자, 3번 가압류. 자, 말소죠? 예. 직권 말소예요, 신청 말소예요? 신청 말소지. 그럼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지 뭐. 그렇죠? 예. 다음 자 3번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는 자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 요거 신청 말소예요, 직권 말소요? 직권 말소죠. 직권 말소. 근데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자 촉탁이다 틀렸죠? 요거는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그다음에 자 5번에 보시면 병은 의뢰 저당권. 자 의뢰 저당권 지워 못 지워? 못 지우는 거죠. 근데 거기 걸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경매도 못 준다 그랬죠. 경매가 앞에 저당권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틀리게 해놨고 2번만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네. 딱 정해진 세팅이 이게 되게 꽤 오래전에 출제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출제되고 이후로는 이 등기 이 관련 가처분 등기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가등기가 나와. 가등기는 늘상 계속해서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출제됐고 가처분은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 가처분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자 주로 가등기를 공부해야 돼.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처분은 가등기랑 비교 차원에서만 한번 보는 거지 이건 막 목숨 걸고 공부할 부분은 아니에요. 주로 가등기인데요. 자 둘 다 침해하는 등기 말소가 나와요. 침해하는 등기 말소. 그럼 가처분을 침해하면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 가등기를 침해하면 직권 말소. 그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다른 거 구별할 게 없어. 가처분을 침해하면 단독 신청 말소. 가등기를 침해하면 직권 말소. 그것만 이제 구별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저 촉탁에 관련돼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직권 등기 들어가는데 이건 좀 어려운 거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